요즘 P2P 대출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습니까? 이 P2P, person to person, 그러니까 개인 대 개인 간의 대출을 얘기하는 건데요. 최근 불법 P2P 대출 피해가 급증하자 금융위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P2P 대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또 투자자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관련한 내용 윤석천 경제평론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사실 이 P2P 대출 말입니다만 이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 투자처로서 주목을 받고 상당히 급증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저금리 상황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은행에 예금을 맡겨봐야 뭐 1년이면 예금 이자가 한 2% 정도도 불과한데 여기 뭐 8% 뭐 거의 뭐 20%에 가깝게 그 예금 그 이자를 준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갖다 보장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렸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서민들이에요, 이분들 대부분. 또 조그만 돈 가지고 어디 굴릴 때도 마땅치 않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제 이 피어 대출이, 네. P2P 대출이 거기에 한 돌파구가 됐었던 거고요. 거기에 이제 정부의 어떤 핀테크 규제 완화, 뭐 이런 어떤 기조까지 거기에 더해지는 바람에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 거죠. 그 2015년에는 그 투자액 규모가 한 400억 정도 규모에 불과했는데 이게 지난해, 올 5월이죠. 3조 네. 5천억 원, 그러니까 88배까지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네, 하지만 일부 업체 이른바 먹튀 그리고 줄 연체 사태가 잇따르면서 이 문제점이 이제 하나씩 노출이 됐는데 네네. 그 문제점들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일단 헤라 펀딩 같은 경우는 부도를 냈죠. 네. 그게 뭐 한 지난달이었는데 그게 한 200억 원 규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뭐 더 하이한 펀딩, 네. 그다음에 뭐 오리 펀딩 이런 규모가 한 400억 정도 규모 내는데 이쪽은 대표가 잠적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영업 행태가 P2P 대출 그 카페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전부 다 다들 신생 업체들인데요. 거기에 완전히 고수익을 내세운 거죠. 뭐 15%, 한 20%의 고수익을 내세우고 사람들을 갖다가 끌어들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유사수신 행위 아니면은 뭐 그 돈을 갖다가 뭐 횡령했다고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을 정도로 이 P2P 대출 사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복마전이 돼버린 거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P2P 대출을 이제 중개하는 그 사이트들에서 지금 횡령의 의심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사고들이 예, 지금 예, 발생을 예, 한 예. 건데 네네네. 자, 이보다 심각한 게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는 건데요. 때문에 이를 이제 악용했던 업체들도 상당했었고 네네. 피해자들이 법정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지금 그 P2P 대출 업체들 같은 거를 갖다가 규제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법의 네. 사각지대에 완전히 있는 거고요. 단지 이제 P2P 대출 업체들이 사실은 대출을 갖다 직접적으로 못 해주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연계 대부업체를 끼고 하는데 보통은 자회사죠. 100% 자회사들인데 이쪽은 이제 금감위에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예. 따라서 대법법에 어떤 영향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제 당국에서는 사실은 그 연계된 대부업체를 갖다가 보고서 거기를 한 단계 거쳐가지고 P2P 대출 업체를 갖다가 견제나 혹은 감독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게 무리가 있는 발상인 거죠. 따라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당연히 뭐 여기에 그 정부 당국의 어떤 감독이나 규제는 미치지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복마적 양상이 되면서 사실은 투자자들은 전혀 뭐 어떤 일종의 어떤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이쪽은 그 예금자 보호 대상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법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으면서 법의 보호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단지 사기라는 걸 갖다가 입증돼 있을 때만 검경이 이제 이쪽에 들어가서 뭐 정식으로 뭐 수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거고요. 이미 먹튀한 다음에 또 사기라는 게 밝혀져 봐야 어떤 보상 대책이 있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예, 예. 자, 이런 이슈가 나오면은 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 하고 눈을 돌리게 되는데 네네. 사실 P2P 대출이라는 거 해외에서도 이미 좀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영국 같은 데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쪽은 FCA라고 그러죠. 그 금융행위 그 단속국이라고 있어요. 금융행위 그 규제국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가와 등록을 갖다가 국가에서 그 최소 어떤 자본금 규모를 보고서 그런 쪽으로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요. 특히 투자금과 회사 재산과를 갖다가 완전히 분리회계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미국 같은 데서도 그 증권위원회에서 이쪽은 하는데 이 그 일종의 채무, 그러니까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투자금과 이걸 갖다가 증권으로 거의 관주를 해요. 그러니까 증권업의 어떤 그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쪽을 갖다 강력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제 바로 어제였습니다. 금융위가 검경 합동 점검 회의를 열어서 P2P 대출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회의를 열었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일종의 이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행정 지침이지 법률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게 현재 상황에서는 뭐 이런 어떤 합동 회의가 나왔다고 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올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번에 이제 주로 이제 논의된 것들은 그 PF 대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P2P 대출업들이 PF 대출을 많이 하는데 그때 그 부동산의 가치를 갖다가 제3자가 그 어떤 입증을 하게 해라 등등 아니면 이제 돌려막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 대출 만기와 투자 기간을 갖다가 일치시켜라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규제 조치들 혹은 공시 강화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조치들이 나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일종의 행정지침,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인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네, 예. 이 평론가님이 방금 지적해 주셨다시피 이 가이드라인이라는 거는 이제 법적 규제, 법적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융위도 이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네, 입법 일단 준비를 하는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네. 국회에는 한 4건 정도가 이미 발의가 돼 있는 줄 네. 알고 있어요. 근데 예.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그것만 걸까요?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분들이 좀 일을 열심히 하셔야겠죠. 네. 그것만 한다고 해도 투자자 보호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걸 등록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사를 강화해야 되는 거고 네. P2P 업체 자체를 갖다가 금융에 등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객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영국이 하는 것처럼 이 투자 자금과 그다음에 회사 재산과의 엄격한 회계 분리를 시켜서 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투자자와 차입자를 갖다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들의 신용 정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자격 요건들을 갖다가 좀 강화할 필요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상충 방지라고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이 P2P 대출업체가 직접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행위 자체도 이 투자하는 분들하고 이해가 서로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게 되면 법적 규제 내에 담아야 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 이것들 갖다 하루빨리 처리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합니다. 네, 예, 예. 오늘은 요즘 논란이 커지고 있는 P2P 대출과 관련해서 윤석천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평론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